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다시 상승 분위기를 다시 타는 모습인데요. 상승했다기는 조금 뭐합니다만은 보합권으로 소폭 상승하는 코스피 지수가 0.03%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조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이번 주 큰 이슈인 G20에 조금 시선이 쏠려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시장 상황 또 어떤지 부자파 주식학교의 최 이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한 주로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네. 날씨도 쨍쨍하고 주가도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은 모습들. 워낙 이게 5월 말에 너무 강하게 지수들이 네네. 조정받고 종목들이 좀 이렇게 아팠던 시기를 지나오다 보니까 다시 또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탐포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은, 네네네. 이제 이번 주 후반부에 있을 G20이 네. 이제 기대감을 좀 분출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음, 아직까지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시장에서는 두 가지 이슈를 이제 그 가능성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음. 첫 번째가 이제 노딜. 아무것도 노딜. 없이 그냥 지금처럼 되는 거. 네네. 트럼프가 예전에 그 북미 정상회담 때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냥 배드 딜보단 노딜이 낫다. 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다. 네네. 네. 그냥 어설프게 협상할 거라면 하지 말고 그냥 치우자. 네네네네.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만약 근데 그렇게 노딜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하고는 바뀌는 게 없는 대신에 3차 덕분에 대한 추가 관세, 그렇죠. 그다음에 화웨이에 대한 압박이 이제 종료 시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화웨이가 이제 고사 상태로 들어가는 부분, 또 중국 자체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 많이 둔화가 되는 네네. 모습이 나타나겠죠. 가장 나쁜 게 이제 노딜일 것 같은데, 음. 이 노딜이 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시진핑의 정치 생명도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 대단히 네. 큰 충격을 받겠죠. 지금 뭐, 네네네. 중국의 상무부 부부장은 무역협상단을 꾸려서 지금 미국과 네. 분쟁 해법을 논의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나, 급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은 네. 제대로 된 협상안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근데 되네요. 네. 이게 좀 급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원래 시진핑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네네네. 근데 트럼프가 계속 안 나오면은 쳐들어간다 식이잖아요. 지금 안 나오면은 네. 시진핑 안 오면 삼성업을 바로 실행한다. 네네. 그러니까 와라. 그래가지고 음. 뭐 만남이 극적으로 성사가 된 부분이고 네네. 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협의에 대한 내용들을 네네. 머리 아프게 이제 논의를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분은 이제 빅딜. 빅딜. 이게 뭐 아니면 도예요. 지금 보면 이제 진짜 빅딜은 완전, 네. 그러네요. 성사가 되는 거. 성사가 되는 건데 성사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연초에 있었던 그 협의 내용 그대로 즉 지적재산권에 대한 책임을 중국이 인정하고 네. 다시는 베끼지 않겠다. 법제화까지 만들고. 네. 네네. 법제를 만들고 네네. 그다음에 그걸 감독하는 기구를 만들고 음. 그리고 모든 나라로부터 또 공격을 받게 되겠죠. 네, 우리 것도 베꼈잖아 이런 식의 공격을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진핑의 정치 생명은 끝나죠. 이거 뭐 이러지도 그래서 못하고 이게, 뭐 네. 시진핑이 이것 때문에 지금 음.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그 협상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좋든 그렇죠. 나쁘든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안 좋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열심히 숙청 작업도 대규모로 해놨죠. 그다음에 그렇죠. 뭐 중국 몽인이 해가지고 이제 큰 틀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난번에 전인대에서 그냥 연임제도 폐지하면서 이제 그렇죠. 내가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다 할 여기서 거야 이렇게 해냈는데 네. 그죠. 네. 여기서 물러나면 이제 그 다음 사람만 네 좋아지는 거잖아요. 시큰 죽 써서 누구 주는 네네네 엉뚱한 멍멍이 주는 상황.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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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예외적인 변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되는 거죠. 이제 네네네. 노딜도 아니고 빅딜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 뭐냐면 유예가 들어가는 겁니다. 또 기간을 또 연장하나요? 네, 그렇죠. 뭐 일단은 지금 당장 여기서 급하게 뭐 협상을 하기는 어렵다. 네네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 그래서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또다시 유예 기간 더 이상 관세 부과하지 말고 평화협정 쪽에서 네. 일단은 협상을 진행해 보자. 근데 이렇게만 되더라도 시장은 좋아요. 즉 노딜만 아니면 그냥 뭐 기간을 연장하든 아니면 빅딜이 되든 협상이 타결이 되든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시장에게는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사실 시장이 G20을 바라보고 있지만 주가가 빠질 염려는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뭐 악재라고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냥 노딜인데 그냥 네. 죽자 이거밖에 아닌데 죽자고 생각할 거였으면 굳이 거기서 뭐 만나자고 얘기까지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유예를 한다거나 아니면 빅딜이 된다거나 뭐 그런 정도의 모양새로 나올 것 같아서 음. 시장이 지금 일주일 정도 뭐 눈치를 보면서 행보를 좀 할 수 있겠지만은 네네. 그 부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한 일주일 정도 옆으로 서다 보면은 이 매물대가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네네네. 넓어져요. 네네. 저항을 뚫고 넘어가기 아주 쉬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아주 좋아지는 계기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찌 되었든 간에 중국과 미국이 무역 분쟁의 이 해결의 실마리를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쪽은 이제 중국이겠죠, 아무래도. 미국은. 그렇죠. 네. 네네. 너희들은 원래 하던 대로 해라. 도장 찍어라. 이렇게 계속해서 겁박을 주는 상황이고. 그런 네네. 상황에서 뭐, 슈퍼컴퓨터도 너네들 못 만들게 할 거야. 뭐, 화웨이뿐만 아니라 5 장비 자체를 너희들이 만든 거 인정 못 해라는 얘기도 계속해서 압박을 넣으면서 계속해서 대화의 장에 나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굴복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네네. 메이드 인 차이나 자체를 인정 안 해주겠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큰 건데. 애플이랑 기업이 중국에서 만든 것도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중국 걸로 본다. 세금 매기겠다. 네. 그러면은 애플 입장에서는 떠나야 되잖아요, 중국을. 머리 아프죠. 그렇게 되면. 네, 외국계 기업들 모두 다 메이드 인 차이나 찍고 미국에 납품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네. 외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야 되겠죠. 메이드 인 베트남이든 인디아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중국을 떠나야 되니까 이것은 중국 내에서는 굉장한 충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해법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노딜은 네네네. 지금 중국도 답이 아니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뭐 2주에 뵙겠습니다를 하든 네네. 뭐 아니면은 그 유명한 이주에 네, 뵙겠습니다. 네. 한꺼번에 뭐 털든 뭐 그거를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어쨌건 중국은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네,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하여튼 뭐 시선이 일단 그쪽에 쏠려 있는 것은 뭐 어떤 정확한 상황이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조금 전에 나온 상황인데 29, 네. 3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박 2일로. 네네. 네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전에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양자간 친서 교환도 있었고요. 얼마 전에 또 네. 김정은이 친서를 받았다고 아주 훌륭한 내용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자, 이건 뭐 갑자기 또 이렇게 또 급박하게 또 이렇게 바뀌게 되네요. 그럼 뭐 편지 받은 걸 뭐 서로 막 자랑을 하고 네네네. 김정은은 그 책상 위에서 편지 읽고 있는 거를 또 네, 사진 찍어갖고 또 뭐 웃으면서 신문에 맞죠. 내고 예, 그랬더라고요. 맞죠. 예, 예. 아무래도 이제 그 G20 정상회의가 오사카에서 열리니까 바로 앞이잖아요. 갔다가 그러니까 한번 들리는 것 네.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29, 30이라는 배경은 아마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진행된 이후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해놓고 나서 한국에 오겠다는 거기 때문에 음. 지금 트럼프 입장은 이번 G20 회담에서 미중 관계도 해결을 하고 네. 또 내친 김에 한국까지 방문해가지고 북한 관계까지 한꺼번에 해결하고 네네. 가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좀 방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방에 정리 다 하겠다 이렇게 네네네. 뭐 생각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번에 미중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중간에도 북한과 관련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나라 정부하고 같이 협약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북한과의 대화를 다시 틀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중국만 지금 해결이 되면 그렇죠. 뭐 일사천리로 시장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많이 뿜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금리도 아, 이제 뭐 낮추겠다고 얘기해 놨고 전 세계적인 또 네네네. 열풍이 불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주가가 내려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그동안이라도 뭐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계셨더라면 이제라도 네, 좀 바꿔보시는 거 어떻게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횡보를 하고 있지만 주가가 네네.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굉장히 빠른 상승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월달 급락장에서 좀 많이 놀랐었던 마음들은 지금 많이 진정을 시키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또 다른 시장을 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시장에서 보자빨리 말씀하시고 교육하시고 늘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이 뭔가 이렇게 이유 없이 막 빠지는 그리고 막 조정을 하는 급락장이 온 후에야 좀 깨끗해진다고 하죠. 시장이 좀 정리되고 신용도 정리되고 그런 다음에 종목들도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월에 그 아플 때 계속해서 매수를 해나가고 그다음에 포지션을 홀딩하고 있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좀 왕왕 나오면서 저희 이제
88TV에서도 그런 종목들을 또 실제로 올려주고 계신데, 그런 거 네. 보면은 급락 후에 급등이 나온다는 말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이게 지금 우리 회원 경험담을 하나씩 좀 읽어보셔야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종목에 대한 그 관점들을 잘 적어 놓으셨어요. 맞습니다. 뭐 지금 그 계좌를 공개해서 실제 보여주고 계시지만은 뭐 광동제약이라든지 네네네. 여기 뭐 종목도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광동제약 또는 네. 뭐 RF텍 이런 종목들 차트 쳐보시면은요. 음. 실제 뭐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5월 한 달 내내 지금 주가가 힘없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다가 6월 달 들어서면서 이제 시장이 좀 바뀌기 시작할 때 서서히 움직이다가 오늘 그냥 네, 비아그라 때문에 팡 터졌죠. 진짜 빵 터지겠네요. 네, 여성용 남성용이 비아그라가 네, 미국에서 이제 승인받았다 얘기가 나오면서 음. 네, 오늘 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RF텍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장비, 스마트폰 요런 쪽이잖아요. 근데 네네네. 5월 달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 굉장히 그러다가 힘들었습니다. 네. 이것도 뭐 5월 달 부분만 치면은 이게 6,800원대부터 5,1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이것만 해도 한 20% 넘게 빠졌죠? 네네네. 네. 이렇게 하락했다가 올라갈 때 보면은 무섭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6월 달 다 끝난 것도 아닌데 5월 달 하락한 거에 지금 2배 이상, 2배, 3배 올랐나요? 뭐 네네. 그 정도 올랐죠? 그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네. 5,000원짜리가 8,600원대, 9,000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조정장이 나왔다가도 급락이 있다가도 올라갈 때 탁 서주기만 하면 또 움직임만 제대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냥 바로 올려버리기 때문에 시장을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은 여기서 매수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냥 바라만, 그쵸. 바라만 네.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급락 뒤에 급등이 온다. 이거를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가 네네. 안 되는 사람들은 절대 그 포인트를 잡지도 못하고요. 또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면은 절대적으로 이전 종목들에 대응할 수가 없죠. 지금 무서울 때 다 팔았겠죠, 5월 달에. 대부분 다 팔았겠죠. 네, 안 된다, 뭐. 네, 맞아요. 우리 회원님 같은 경우 작년부터 지금 보통 한 2018년 작년 한 1년 전부터 꾸준히 갖고 가셨던데 벌써 네네. 하락을 2번 맞으셨어요. 5월 달에 사셔가지고 6, 7월 달에 작년에 한번 맞으시고 쭉 키워오셨다가 요번에 또 5월 달에 맞으니까 거의 이제 본전거까지 내려오는 그냥 네. 수익이 거의 제로가 되는 상황까지로 있다가 그걸 또 버티셨던 거거든요. 이럴 때는 자괴감도 들죠. 내가 이러려고 주식했나? 그렇죠. 네. 괜히 수익 올라왔는 걸 수익 네. 내면 익절하면 되는데 라는 생각했는데 거기서 더 뛰어 올라가서 단숨에 그냥 80%, 70%, 80%, 30% 이상 쭉쭉 나오는 그런 수익들을 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언제나 우상향한다. 좋은 네. 종목들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중간에 오는 조정들은 어떻게 보면 달게 받아야 되는 것이 이 장기 투자자들의 어떤 그렇죠. 그런 네. 기본 개념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장기 투자자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게 98%의 고통과 인내 그리고 2%의 날 다 오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뭐 내가 총 2년을 보유했다 그러면은 네. 1년 8개월을 그냥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나서 나머지 뭐 네네네. 2개월, 4개월 만에 주가가 팍 뛰는 거니까 네, 그 기간 동안에 다 보상을 받는 거죠. 우리가 농사짓는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봄에 씨 뿌리죠. 예. 그 다음에 뭐 여름에 비 많이 오고 장마철 되면은 또 물길 내줘야 되죠. 네, 뭐 가을도 태풍 가물면 오지. 가서 네. 뭐 다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태풍 오면은 다 그 모 같은 거 쓰러진 거 다 세워줘야 되죠. 네네네. 그래야지만이 가을에 수확을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런 식이죠. 그래서 주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 다 일련의 사건들을 다 거치고 지나가면서 네네. 성숙해지고 네. 숙성이 되고 나면 빵 튀는 거. 그때 여러분들은 딱 나가서 내 거야 그리고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중간에 A씨 태풍 오고 장마 졌다 그러고 나 농사 안 지을래. 그러고 가면 뽑아버리시면 뭐가 안 되겠어요? 되죠. 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동안 기간이 기다리셨던 네. 기간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유하셨던 기간 자체를 통째로 날려버리시는 게 되기 때문에 네. 좋은 종목이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매수를 잘 해 나가셨다면은 그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히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리고 큰 수익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투자자들이 해야 되는 또 기본적인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제 농사도 이제 농번기 지나면 농한기가 오잖아요. 그렇죠. 겨울에. 네네.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은 국간에 가득 넣어놨는데 주식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한번 상승하면 계속 또 하락하는 조정기가 오거든요. 그렇죠. 그 조정기에서는 수익 그동안 벌어놓은 걸로 또 버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시세를 이해한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하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시세를 이해해야 되고 지금 뭐 추세의 원리 뭐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시장의 대화를 배워야 된다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 절대 게을리하지 마시고 책 네네. 열심히 보시고 우리 무엇보다도 좋은 거는 우리 그 실전 고수들 그렇죠. 88TV에 있는 그렇죠. 회원 경험담에
이분들이 직접 종목의 매매 복귀를 올려주신 거고, 이거를 하나도 빼앗김없이 하나씩 읽어보시면, 뭔가 보이실 거라 생각해요. 네. 단순히 보실 때 그 수익률 얼마 벌었는데 이게 아니고 그치. 그 네. 기간들 아니면 복귀 차트를 보면은 복귀 차트의 매수 타점이 다 찍히거든요. 그죠.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그렇죠. 이런 그 거. 타임하고 그다음에 그 시간들 내가 과연 나도 샀을 때 이런 조정을 견디고 네. 버텨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걸 잘 고민해 보신다면 수익에 대해서 정말 수익은 고통의 결과다라는 것을 수익은 고통을 잘 견디는 인내의 결과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공포와도 싸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또 그래서 중간중간 또 5월 익절하고 달에, 싶은 유혹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5월 달에 이런 그 급락장에서 정말 마음의 상처 많이 입으셨던 분들, 이번에 수익으로, 좀 메꾸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부자빠님이 늘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 주식으로 입은 마음의 상처는 수익으로밖에 치유할 수 없다고. 정말 네. 멋진 말씀입니다. 이번에 꼭 네. 그 붕대, 빨간 약 이런 것들 주식에서 정말 잘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중국은 네. 거의 이제 뭐 고사 상태로 잡고 가고 있고, 결국은 시진핑의 어떤 그런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해서 지금 경제를 계속 억누르고 있고,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든 해결이 될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엔. 뭐 좀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들 또 금리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환율도 계속해서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 자체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호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네. 저희들이 아침마다 VIP 룸에서 VIP 그 회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이제 에밀쿠의 자기 암식법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시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나가셨으면 좋겠네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데 요거를 네네. 마무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네, 알겠습니다. 날마다 제가 모든 점점점, 면에서까지 점점부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